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구주 3차시 유아기 발달과 부모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우리가 구주 2차시의 영아기 발달과 부모 역할을 하였습니다. 영아기 발달이 일생에서 가장 급속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그 다음에 그 발달의 영향이 아주 일생 동안 파급하는 효과가 크다고 하였는데, 이 유아기도 영아기에 비해서 발달 속도가 조금 완만해지지만 여전히 영유아기는 여전히 다른 시기에 비해서 발달의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보기 때문에 이 유아기도 다양한 이 발달 영역, 예를 들면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그 다음에 사회성 발달, 언어 발달 등에서 꾸준하게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부모 역할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 발달 영역에 있어서 발달 과정에서 이게 결정적 시기, 크리티컬한 피리어드, 발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어떤 시기가 이 시기이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라든지 신체 발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의성의 발달,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시기가 아주 다양한 발달이 이 시기가 중요한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 발달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유아기의 부모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학습의 개요에 따라서 학습 목표를 설정해 보면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아기의 신체, 언어, 인지 및 사회 발달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유아기의 발달 특성에 따른 부모 역할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구주 3차시, 이 3차시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키워드는 첫 번째는 유아기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유아기의 발달 내용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에 따른 특성과 발달 특성과 발달 내용에 따른 유아기의 부모 역할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유아기 발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아기는 일반적으로 영아기 시기가 출생에서부터 24개월, 만 2세까지라면은 유아기는 만 2세부터 만 7세까지를 유아기라고 규정짓는 그런 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유아기라 하면 만 2세부터 7세까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유아기는 영아기에 비해서는 그 발달 속도가 조금 완만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 영역에서 꾸준한 발달이 이루어지고 결정적 시기가 많이 놓여지는 그런 중요한 어떤 시점, 발달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아기의 신체 발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특징이 영아기의 급속도로 신체가 발달한 것과 유사하게 그런 중요한 어떤 시점, 발달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아기의 신체 발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특징이 영아기의 급속도로 신체가 발달한 것과 유사하게 유아기 때도 신체가 발달하지만은 그 발달의 속도는 조금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신장 발달, 키는 매년 7cm가 자라고 유아기 때 체중은 2kg씩 증가하게 됩니다. 6세 때가 되면은 평균 신장이 115cm, 체중은 20kg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체중은 20kg 정도가 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키나 몸무게에서 조금 더 크고 무거운 경향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도 신장에 비해서 머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크기는 하나 점차 그 비율이 감소되어서 성인의 모습으로 변해가는데 여전히 유아기 머리 비율은 전체 체형에 비해서 큰 편입니다. 골격 발달의 경우에도 출생 직후부터 골격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지만 유아기에 들어서면은 성장판이 생성되어서 뼈의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기능 발달에서 대근육과 소근육이 활발하게 발달합니다. 유아기에는 이 체중의 중심이 이제 서서히 하체로 이동하면서 몸의 균형 감각이 점차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2세 이전에는 한쪽 발로 뛸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지만은 이제 2세가 되면은 달리기 시작하고 두 발로 잠깐 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을 번갈아 가면서 계단을 오를 수 있지만은 4세 전에는 아직까지 발을 번갈아서 가면서 내려오지는 못합니다. 2세, 3세는 달리기 시작하고 두 발로 뛰고 그 다음에 발을 번갈아 가면서 계단을 오르지만은 발을 번갈아서 이게 계단을 내려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세, 5세. 이때 4세, 5세는 만 4, 5세를 말합니다. 달리는 중에도 방향을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멈춰도 이게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가 있고, 또 제대로 뛰어서 착지하는 것도 착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근육의 경우에는, 이제는 이 유아기에는 눈과 손의 협응, 협응 능력이 형성되고 소근육의 조절 능력이 발달하고 이 발달 능력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손을 활용하는 능력이 더욱 정교해집니다. 그래서 구슬을 깨거나, 그죠? 이게 퍼즐을 맞추거나 하는 이 무슨 쌓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 또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것, 이런 것들, 그림을 그리는 것,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정교하게 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아기의 인지발달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아기의 인지발달의 특성은 이 감각운동기의 특성을 나타냈는데 유아기의 인지발달과 사고의 특성은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의하면은 유아기는 2세에서 만 7세까지로 전조작기 단계,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가운데 그 인지발달 단계에서 유아기는 전조작기, 프리오퍼레이셔널 스테이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전조작기 단계는 유아의 사고가 이 영아기처럼 자신의 행동이나 운동 기능,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신적인 멘탈 레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 사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사과를 정신적으로 표상해서 언어로 설명하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낼 수가 있고 또한 상징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바로 정신적 표상이고 상징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때 유아기의 사고는 이런 능력이 아직까지는 완전한 어떤 100% 보존 능력이 형성되지는 않지만은 정신적 표상이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유아기의 인지발달에서 사고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다음에 5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징적 사고에서 피아제는 이 전조작기 유아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인지적 발달 특성이 바로 지연 모방이나 상징놀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표상 능력 발달에서 가상놀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상징놀이나 가상놀이는 우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시장놀이라든지 엄마 아빠 놀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먼저 지연 모방이나 상징 놀이를 보시면은 먼저 엄마와 아빠가 서로 가정에서 대화하는 것, 그 다음에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눈여겨 보았다가 머릿속에 담아두었다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그것을 다시 머릿속으로 정신적으로 표상을 해가지고 모방을 해서 놀이에서 엄마 아빠의 어떤 역할을 실제로는 유아이지만은 엄마 역할과 아빠 역할을 또 아기 역할을 나누어서 상징놀이를 하거나 가상놀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놀이도 마찬가지죠. 병원놀이 이런 거 우체국놀이 실제로 그곳에서 견학을 해보고 경험을 해봤는 것을 모방을 해서 또 표상을 해서 상징놀이나 가상놀이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이 상징놀이나 가상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상징적 사고, symbolic thinking, 상징적 사고 또는 표상적 사고가 발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기중심적 사고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자기 유아의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사건을 유아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판단하며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아들이 할머니 생신 선물에 자신이 좋아하는 스티커나 지우개를 드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스티커나 지우개라면 할머니도 그 스티커나 지우개를 좋아하고 행복해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한론적인 사고는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 방식이 성인과 달라서 모든 물체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위에도 생물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것은 만 2세 초반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4세, 5세, 만 4, 5세가 되면 점차적으로 이 물한론적인 사고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존 개념. 보존은 이 컨저베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상이 그 모양이 외양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속성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보존 개념은 5, 6세, 길이 보존 개념은 6, 7세, 무게, 액체, 질량, 면적 보존 개념은 7, 8세, 부피 보존 개념은 11세나 12세가 되어야 획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목 포함 관계. 유목 포함 관계는 상위 유목이 있고 하위 유목 간의 그 관계를, 포함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꽃이라는 상위 유목이 있고 그 하위 유목에 국화꽃이 있고 장미꽃이 있고 튤립이 있고, 이런 튤립이나 국화나 장미는 꽃의 하위 유목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아이들이 아직 완전하게 발달하지는 못합니다. 유아기의 사고 특성은 이렇게 상징적인 사고가 발달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나타나고 물한론적 사고, 보존 개념, 유목 포함 관계가 아직 발달한 그런 과정에 와 있다는 것이지 완전한 보존 개념이나 유목 포함 관계를 100% 이해하고 그런 능력을 갖추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 발달에서는 단어와 문장이 발달한다. 그래서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영아기에 비해서 급속도로 늘어나서 유아기 초에는 만 2세에서 3세 사이에는 200개나 300개 정도의 단어가 생기고, 그 다음에 3개 단어 이상을 사용해서 이제 문장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 다음 만 5세가 되면은 이제 2500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하고, 또 유아기 말이 되는 만 6세나 7세가 되면은 10,000개 정도로 증가하고 또 6개, 7개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구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나 동사나 부사와 같은 이런 주 내용어의 의미를 조정하고 맞추는 그런 펑셔널 워드를, 기능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사의 과거형이나 복수형이나 소유 형태소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 다음에 전보식 문장 표현은 점점 줄어들고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3개 단어 이상 또는 6개, 7개 단어로 점점 센텐스를 형성하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유아기 사고 발달에서 보존 개념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수 보존 개념이 있고 길이 보존, 액체 보존, 질량 보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똑같이 6개의 어떤 동전이 있는데 6개 동전이지만은 이렇게 넓게 펼쳐지고 좁게 펼쳐 놓으면은 넓게 펼쳐진 어떤 그 동전이 개수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액체의 경우에도 좁은 입구를 가진 것, 2개의 병의 물이 높이가 같지 않습니까? 같은데 이것을 좁은 입구와 넓은 입구에 하면 물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좁은 입구에 있는 물이 높은 높이 있으면은 그 물이 훨씬 더 양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이 양이나 그 다음에 액체나 수나 질량의 어떤 보존 개념이 완벽하게 유아기 때 형성되지는 않지만 발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 발달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에서 유아기의 사고 특성인 자기중심적인 특성이 언어 발달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이들은 소셜 스피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사회적인 언어를 사용보다도 에고센트릭 스피치, 자기중심적 언어가 먼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아기 말이 끝이 되면은 자기중심적 언어는 점차 줄어들고 사회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상호작용함으로써 언어의 의사소통 능력이 점점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읽기 쓰기 능력 발달인 문식성 발달의 경우에 2, 3세 유아는 그림책을 말없이 쳐다보거나 그림을 지적하고 그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또 3, 5세 유아는 글자가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을 알고 그림과 글자가 뭔가를 상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쓰기 발달해서 만 3, 4, 5세 유아들은 문자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 글자는 컨벤셔널 워드가
관례적 글쓰기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글자를 만드는 성과 모양의 규칙을 점점 익히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서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아기의 사회정서 발달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아기는 이제 자아 개념, 셀프 컨셉이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이에 따라서 자아 존중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유아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면서 자아 개념이 형성되고 이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자존감, 자아 존중감, 셀프 이스팀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아 존중감은 일생 동안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율성을 형성해서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자신이 독립적으로 책임감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격 발달에 있어서도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에서 학문기와 남군기를 거치게 되고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자율성과 수치심이 발달하는 형성되는 이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유아기의 사회정서 발달에서 이 성격 발달과 관련된 그런 학자들은 이 유아기는 유아들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도록 길러야 한다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정서 발달에서 도덕성 발달입니다. 도덕성은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할 때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 그 사회 집단이 규정한 내부적인 규칙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할 수 있는가, 그걸 인식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도덕성이라 합니다. 이 프로이드는 유아는 이 도덕성을 배울 때 부모와의 자기 동일시를 통해서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을 자기에게 내면화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겠죠. 부모가 거울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모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동일시를 하고. 피아제는 인지가 발달할 때 이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도덕성이란 정의 자체가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나의 어떤 그 생각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내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가를 내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가 발달해야 인간의 도덕성이 또 발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아제는 인지 발달이 도덕성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콜버그는 이 도덕성이라는 거 바로 정의감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학자마다 이 도덕성을 정의했는데 유아기는 이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에서 복종과 처벌 지향의 단계에 속하므로 이 단계의 유아는 사회적인 규칙이나 기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어떤 아이들의 도덕성 발달에서 보면은 아이들은 외부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을 때 본인이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준이 어떤 본질적인 어떤 가치의 기준, 정의의 기준이 서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상당히 외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아기의 도덕성 발달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난 뒤에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기에는 또 성 역할이 발달하게 됩니다. 성유형화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런 성 역할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되는 그런 행동이나 태도를 유아들이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 5, 6세가 되면 유아들은 나름대로 단순한 성의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남성이다, 여성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이를 하는 가운데 남자아이는 주로 아버지를 하고 여자아이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역할 발달에서도 이 시기에 남아로서 여아로서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어떤 바람직한 성 역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 스테레오타입을 해가지고 여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자아이기 때문에 아주 얌전해야 된다. 남자아이기 때문에 울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성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아기 때는 놀이가 발달하는데요. 놀이가 유아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아들의 놀이는
유아들의 작업이나 일과는 달리 아이들의 내부에서 스스로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 내재적 동기가 생겨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유아들이 주체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의 삶은 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아들의 삶에서 놀이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모든 이 놀이는 유아들의 모든 영역의 발달,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언어 발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에서 아주 놀이를 중요시하는 것, 실내 놀이와 실외 바깥놀이 모두를 중요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아주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아기의 발달 특성에 따라서 유아기의 부모 역할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유아기의 부모 역할은 아이들이 대근육이 활발하게 발달해서 신체 운동 발달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언어 능력이 아주 급속도로 발달하고 이러한 특성들은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 시기에 지능이 아주 급속도로 발달하기 때문에 유아들의 경험과 놀이는 유아들의 지능 발달과 또 인지 발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다양한 어떤 놀이감을 갖다주고 그 다음에 동화책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바깥 놀이나 실내 놀이를 많이 제공해주는 것은 유아 발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친구들 간의 관계, 또래 관계도 점점 확대가 되고 주위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런 친사회적 행동도 이 시기에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이 잘못된 일, 이렇게 자율성이 급격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자율적으로 행동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좀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자기 조절력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 부모나 선생님들로부터 이게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벌을 받게 되면은 양심이나 도덕성이 발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발달의 특성을 종합해 볼 때 유아기의 부모 역할은 유아가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자유롭게 주변을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자기의 어떤 자아를 긍정적으로 형성해서 자존감을 형성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자율적인 아이가 되도록 하고 부모님이 모든 것, 옷을 입을 때나 사줄 때나 그 다음에 뭘 선택할 때 모두 부모님이 선택해 주시기보다 유아가 스스로 자신이 선호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마음껏 탐색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제공해주고 놀잇감을 제공해주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아기 부모 역할을 종합해서 요약해보면은 첫 번째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탐색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교통사고나 또는 물놀이 시 또 놀이기구 사용, 또 성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 유아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조절력과 자아 통제와 자기 단련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물놀이 할 때 규칙을 지켜야 되고 놀이기구도 규칙을 지켜야 되고 교통신호도 지켜야 되고 성폭력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유아가 위험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능력을 길러주어야 됩니다.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의를 주거나 통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어떤 그 탐구심을 저해시키고 자신감이나 자기 주도성 또는 자율성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는 범위 내에서 아이들이 규칙을 지키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아기는 훈육자의 역할도 담당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서 자녀가 바람직한 행동 습관을 형성하도록 해야 되고 식사 습관이나 배변 훈련, 수면 습관, 또 생활 습관 및 신변 처리 능력을 잘 길러줘야 됩니다. 식사 습관에서는 유아들이 규칙적인 식사를 하도록 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고 적절한 양의 식사를 해서 이 식사 섭식에 대한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좋은 습관이 형성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또 식사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영양이 균형 있게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배변 습관.
배변을 자율적으로 조절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이들의 자율성 발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대소변 훈련을 시작하는 것도 이 성에 대한 수치심과 제어식을 가지고 또 너무 오랫동안 배변 습관을 훈련하지 않으면은 또 태만한 그런 성격을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배변 훈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합니다. 유아기는 신체적, 사회적, 지적으로 왕성한 어떤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부모님은 다양한 경험, 블록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쌓기놀이도 하고 또 바깥놀이도 하고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면서 이게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또는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의 어휘수가 점점 증가하고 문법이 발달하므로 언어적 상호작용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이때 동화책을 사주는 것도 필요하고,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질문을 수용하고 질문을 함께 탐색해보고 답하는 것도 중요하고,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또 놀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주고 또 시간을 허용해주고 수용해주고 허용해주고 또 놀이 집단에 같이 놀 수 있는 어떤 성인이나 또래가 함께 놀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음 중에 전조잡기 유아들의 사고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물환론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상징적 사고, 보존 개념, 중심화 현상. 중심화 현상이 보이지만은 아직 보존 개념을 완전히 획득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획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아기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피아제는 인지 발달이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또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 유아기는 도덕적 실제론 단계입니다. 3에서 7세 유아들은 인지 능력으로 인해 자율적 도덕성을 가집니다. 콜버그는 도덕성을 정의감으로 규정짓고 도덕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의감도 성숙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콜버그는 유아기 도덕성 단계가 복종과 처벌 지향 단계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유아기의 도덕성 발달 단계는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자율적 도덕성이 아니라 타율적 도덕성을 가집니다. 자기 스스로 도덕성의 기준을 잘 설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음 중 유아기 사회정서 발달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아 존중감은 자신의 존재에 관한 견해를 말하고 자아 발달에 중요하다. 프로이드는 유아기를 학문기와 남근기에 포함하고 있다. 에릭슨의 심리 발달 단계에서 유아기는 타율성 대 책임감에 해당된다. 5, 6세가 되면은 유아들은 성의 개념이 생겨서 놀이 친구를 선택할 경우에 동성애 친구를 선호한다. 이 중에서 유아기는 타율성 대 책임감이 아니라 자율성 대 수치심이 발달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습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아기의 신체 발달은 영아기에 비해서는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뇌와 신경계 성숙으로 운동기술과 인지능력이 아주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유아기 인지 발달은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에서 전조작기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상징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물란론적 사고 특징이 나타나지만 보존 개념이 아직까지 완전히 획득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아기는 언어 발달이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며 5세경에는 모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문식성도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유아기는 자아 개념과 자존감, 성역할 개념이 발달하고 또 성격과 도덕성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부모 역할은 보호자의 역할과 그 다음에 훈육자의 역할과 학습 기회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차시 10주에는 아동기, 청소년기 발달과 부모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주 1차시, 2차시, 3차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